단독 선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상의 전환 마방주책이자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6년 12월 11일 일요일 경마 한대건 응담 패설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이 좋은 말 안쪽 말입니다. 오경주입니다. 이번 필라니케 안쪽 뒤에 센터퍼가 없어져서 단독 선행이 있었던 만큼 충막감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3번은 아메리카 드림은 앞에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2번 놓고 3번, 4번. 안쪽 2위는 필라니케. 박영주 한가운데서 5번 히트 하경주입니다. 이번 사르니위는 전번 편성이나 이번 편성이나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충막감입니다. 11번만 강대강 1위는 투지가 강한 납치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는 것 같지 않은가 생각했습니다. 안쪽에 2번 놓고 사르니위. 11번. 바깥쪽에서 저도 맨날 이렇게 인사하는 방법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좀 뭐 하나라도 좀 즐겁게 해드리고 싶어서 농담도 하고 하는데 이 피곤한 날은 뭘 해도 이게 안 나와. 사람이 체력적으로 좀 떨어지면 우리가 당 떨어진다 그러잖아. 나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낀다니까. 그래서 경마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뭘 이렇게 집중해서 일할 때는 여러분들의 최고의 컨디션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경마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꾸 이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뭐 없던 운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이제 금요일 같은 토요일 방송에서는 기수 오픈 챔피언십 때문에 제가 좀 많이 흥분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오래 드렸는데 뭐 필요 없는 얘기라고 그냥 스쳐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과정들이 한국 마사회 출마 투표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뭘 아는 것이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현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기수를 만나봤고 저기서를 만나보고 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치의 거실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 정보다 내용이다 있겠죠. 뭐 전화로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내 사돈의 팔촌이 관료원일 수 있는 거고 또 내 사촌지가 있는데 조기사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구멍 속에서 정보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만나보고 직접 들은 얘기만 드린다는 거. 저에 대한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드려봅니다. 어느 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의 성공은요. 예전에는 뭐 노력을 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성공의 척도가 이렇게 차분하게 쭉 올라간다고 했었잖아요. 요즘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계단식이죠. 저도 그 말에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 부분에 좀 올라가다가 좀 정체해 있죠. 그러다가 고기를 또 넘어가면 한두 계단을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한 계단을 넘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경마가 좀 그렇죠. 이거 한 번만 참고 그리고 이거 한 번만 내가 곱씹어 보면은 적중할 수 있었다. 뭐 그런 생각들 안 하십니까?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신중함에 한대건의 방송이나 한대건의 문자나 한대건의 음성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경마, 일요일 경마는 하나의 계단을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결국은 정상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경마가 완성이 됐으면 좋겠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의 승부처는요. 4경주, 8경주, 9경주, 11경주예요. 4, 8, 9, 11. 4, 8, 9, 11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초특급 메인 승부처 12경주입니다. 오늘 하루 경마에서 가장 마무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11경주 선정해봤으니까 다른 경주는 몰라도 11경주만큼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2경주와 5경주 역시나 승부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산경마도 재밌어요. 이번 주 편성만큼은. 방송으로도 이게 후반부에 다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보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부터 출발해볼까요? 자, 직접 만나봤어 코너입니다. 자, 한대건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직접 만나본 코너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자, 토요일 경마에 이어서 일요일 경마 조인공 기수에 대한 얘기를 추가적으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조인공 기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저께 방송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고요. 뭐 말이 중요하지. 말을 어떤 마필이 타느냐가 중요한데 오늘도 한 3마리를 선정을 해봤어요. 자, 일단은 일요일 경마에 1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입니다. 바로 2번마 글로벌 드림입니다. 10마고요.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뛸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오로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주행검사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행검사 때의 모습을 보면요. 발주기 타도 상당히 깔끔해요. 선두권 가담도 되고 제어도 하고 또 직선에서는 채찍 한번 두세 번 대보니까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행검사를 보고 나서 싹수는 있겠는데 그래서 오늘 조인공에서 만나서 물어봤어요. 이 글로벌 드림이라는 마필이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병합 쪽을 한번 해봤대요. 마필의 상태가 괜찮대요. 마필의 상태 괜찮은데 병합 쪽을 해봤는데 약간 물고 가는 맛이 있었는데 뭔가 조금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완벽하게 뭐 100% 완벽하게 좋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었었지만 충분히 마필에 대한 가능성은 타진해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저런 거 생각을 했고 이번 뭐 글로벌 드림은 어차피 인기권에 대두가 되는 마필이고요. 인코스 게이트를 차지했기 때문에 선행 강공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저 역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필 컨디션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배팅권에 이번마 글로벌 드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자, 두 번째로 이번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준비한 마필은 바로 7경주에 출전하는 10번바 친친짠입니다. 이름 보면은 무슨 중국말 같아. 이름은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친친짠이라는 마필이 좀 사연이 많죠. 지난 3월달 경주 이후에 인기만 팔렸었고 뭐 꼴찌했죠. 꼴찌했는데 개인담이나 굴거념을 5월달에 알았었고요. 그래서 한동안에 좀 휴양 공백기를 가져요. 9월달에 재검을 받고 나왔는데 보통 이제 개인 대염 있는 마필들은 경주마라소 생명이 길지가 않죠. 그래서 개인 대염이라는 질병 자체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경주마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인 질병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친친자는 그 공백기를 그리고 또 그 질병에 대한 것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8일 경주에서도 공백기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기마로 팔렸었고 2차를 차지했고요. 11월 12일 경주에서도 인기마로 나와서 승급점에도 불구하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기 4위권이었었죠. 2차를 했는데 제가 오늘 조인공 기수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이 마필은요 선행을 나가려고 하지 않아도 발주기 이탈이 워낙에 빨라서 스스로가 끌고 나가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끌고 나가면 좀 지지하는 근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경주 거리가 좀 늘어났긴 했지만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마필 컨전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나름대로는 기대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번마 친친짠이 외곽으로 밀렸고 선행을 못 나설 것이다 라는 걱정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인공 기수의 평가는 이겁니다. 발주기 이탈 자체가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경주를 주도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비록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1700m 선행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자, 10번마 친친짠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인공 기수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나와봤던 마필은 바로 이 10경주에 출전하는 에이스 러너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저희하고도 좀 인연이 많죠. 데뷔전이었던 7월 23일 경주에서 한등을 승부처로 가져가서 TG킹의 에이스러너 한방 막건이 아쉽게 이날 경주에서 오픈뱅크가 이 마필을 밀어내면서 중배당의 막건을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승부 경주였었는데 뭐 그 다음 경주에서는 여지없이 복수했고요. 그냥 능력으로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쉽게 왔습니다. 그리고 뭐 인기마로 팔리고 조금 컨전 난조로 보였었고 지난 11월 6일 경주가 이제 문화일보의 대상 경주였었어요. 상태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상대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끝걸음을 살려내지 못했는데 이 마필 자체가 저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컨디션만 알면 살아났다고 본다면 배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데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조인공 기수는. 이 마필이 같이 이제 병합 조기를 하면은 잘 따라가는 모습인데 혼자서 가려고 하면은 마필이 좀 덜 따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처음 타보긴 하지만 기본기가 있는 마필인 것 같고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이 남아있다면은 그것을 잘 이용해서 탔을 때의 경주 성적이 좋겠죠. 그래서 이 10경주의 편성에서
이 마필이 선행을 가는 것보다는 한두 마리를 보내놓고 경합을 하면서 직선에 접어든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열어내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봤고요. 능력상으로도 이 마필은 반드시 좀 관심권을 가져야 된다. 기본기가 있고 컨디션 나쁘지 않고 이번만 에이스로 역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배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직접 만나봤어 조인공 기수 이번 주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일요일 일반 경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경주는 1000m고요.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번만 글로벌 드림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사실 이번 경주에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들이 몇 두가 있어서 승부를 해볼까라고도 고민을 했었는데 시원하게 공개해 드리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이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바로 이 11번 톡톡 대장군입니다. 별거 없죠. 주행검사 때도 뭐 계속 좋은 모습은 아니었었고 데뷔전 때도 뭐 인기마다 아니었었고요. 끝걸음은 뭐 패죽이니까 올라와요. 자, 이 마필이 매니피의 짝통입니다. 뭐 짝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매니피의 혈통을 가지고 있죠. 이 톡톡 대장군이라는 마필이 저는 데뷔전 때의 모습이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 마필은 근성을 가지고 있고 조교를 임하면 임할수록 걸음의 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 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외곽 게이트를 하더라도 데뷔전을 치는 신마들이고요. 아직까지는 전력 검증이 안 돼 있고 선두권을 이끈다 하더라도 그 걸음 자체가 얼마나 나올지를 모르는 경주입니다. 또 주행검사에서 뭐 이 마필이 펄펄 날아다녔어. 너무 좋았어. 이런 마필들도 소실 없어요. 또 가능성을 보였던 신마들과 또 실전에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 있는 거지 능력만으로 구분되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전시로 톡톡 대장군은 이번 경주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마필이 데뷔하고 두 번째 경주인데 상금벌이를 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맞이한 게 아닌가. 전시로 톡톡 대장군을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번 글로벌 드림은 말씀을 드렸고 버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오마 제이크. 자, 이 마필도 이 혈통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마필이에요.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고 주행검사를 두 번 볼 때 보면은 11월 12일 날 선행 나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직선 탄력은 좀 무뎌져요. 그래서 조교가 좀 덜 됐나 했는데 11월 18일 경주 때 모습을 보면은 좀 한 박자 쉬는 듯이 뛰었지만 따라가는 전개에서 걸음을 보였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발전 가능성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 웰빙 조이도 못 뛴 걸음은 아닙니다. 이마필이 골막염기가 좀 있었는데 골막염기가 많이 나아졌다고 하니까 정적의 변화를 좀 나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7번 보온사랑도 가능성은 있지만 이해리 기수가 너무나도 오래간만에 출전이 돼서 이해리 기수는 일단 이쁩니다. 저는 이쁜 여자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뭐 제가 항상 싹싹한 기수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성 기수로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더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보온사랑의 주행검사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이해리 기수기 때문에 약간 좀 의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이변이 나온다면은 1번 봄프스킹이나 3번 속도공주 이 정도에서 좀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1번, 3번은 W 표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1경주는요 11번만 톡톡 예장군을 놓고 2번만 글로벌 드림, 5번 제이크 그리고 뭐였죠? 6번만 웰빙조이 기억을 못해 병신이야 진짜 바로 옆에서 본 거를. 자, 11번 놓고 2번, 5번, 6번 이 세 마리 앞을 조금 더 관심 가져보십시오. 그래 11번 놓고 괜찮지 않나 배당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경주가 1000m고요. 국산 6등급 경주 펼쳐지는데 9마리 앞필들. 일단은 인기권에 팔리고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일까요? 이 9번마 베스트 캠프가 좀 팔리겠죠. 6번마 라이브 파워도 팔리지만.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뭐 별 어려움 없이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였는데 이번엔 9번 게이트예요. 선행도 낙관할 수는 없죠, 사실. 이번 뭐 어린 왕자도 빠르고 라이브 파워도 뭐 그렇게 느리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9번이 선행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기록 차이가 한 1초 정도 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데 선행을 가서도 걸어갔던 마필에서 9번 베스트 캠프는 그렇게 눈여겨보고 싶은 마필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방어권 정도로 가져가고 싶고요. 안쪽에 있는 2번 어린 왕자가 데뷔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가능성을 보였는데 의욕적으로 한번 밀어왔던 것 같아요. 임기영 기수가 지난번에 한번 조교를 하고 나서 11월 5일 경주에서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갔었죠. 선행을 나가서 이제 무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선행보다는 따라갔을 때 좀 더 걸음이 나은 것 같고 그 정도로 못될 만한 마필은 아닌데 의외의 기복을 보였단 말이에요. 또 편성이 상당히 약해진 만큼 당연히 이번 경주는 안쪽 게이트의 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버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죠.
3번 러블리데이는 문세영 기수가 컨디션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말벌이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걸음이 안 나와줬지만 어린 왕자나 이 9번마 베스트 캠프의 지구력이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부지리 격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라고 봅니다. 충만 까면 6번과 라이브 파워가 되겠죠. 최근 경주의 추임력도 보여줬고 약간은 경주가 느리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딱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6번 라이브 파워는 이번 경주 우승권에 좀 가장 근접해 있는 마필이 아닌가 라는 판단이 듭니다. 선행형들이 있어요. 이번 어린 왕자라든가 9번 베스트 캠프가 선행을 나서긴 하겠지만 덜미를 잡을 수 있는 6번 라이브 파워가 어떻게 보면 경주의 조건을 상당히 잘 만나서 전 6번 마필 놓고 하겠습니다. 6번을 놓고 2번 어린 왕자, 3번 러블리데이, 9번 베스트 캠프. 이 세 마리 다 팔리는 마필들인데 뭐 한쪽으로 몰아야겠죠. 현장에서는 6번을 놓고 한쪽 마번으로 몰아넣도록 하겠습니다. 6번 놓고 하십시오. 6번 놓고 2번, 3번, 9번. 세 마리 마필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3경주입니다. 경주에 1300m 10마리 마필이 주전했고요. 말이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똥말 경주라서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경주긴 한데 결정력이 없죠, 전부 다. 저는 그 중에서 이 구멍 영웅건마를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영웅건마도 사실 능력마는 아닙니다. 분명히 능력마가 아니죠. 근데 지난번에 10월 30일 경주나 11월 27일 경주를 보면 낮은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또 이번 경주가 선행을 이끄는 마필들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아주 능력 있는 말? 이런 말은 좀 없어서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편성을 좀 만났고요. 영웅건마가 지속적으로 추위권에서의 걸음을 살려볼 수 있는 편성에만 출전하고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9번은 좀 관심을 가져보고요. 1번, 2번 변화 없고 3번도 마찬가지고요. 3번 엘파트론.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최근 두 번의 경주 계속 인기권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쥐어짜고서 걸음을 보였는데 마방에서는 이제 최후의 방법을 동원했죠. 감량기수. 마이너스 3kg의 감량기수의 선진권 전개, 또 선행권 전개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건상으로 유리해진 건 분명 사실이고요. 풀게이는 쥐어짜는 걸음에서 항상 그만큼의 걸음만 인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능력만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겨우겨우 입상을 했기 때문에 큰 매듭은 없죠. 이거 보면 알파칸. 이 마필이 좀 최근 경기에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발동을 좀 늦게 걸리는 아쉬움은 있지만 다른 마필들은 이 풀게인이라든가 5번마, 3번 엘파트론, 9번 영웅건마, 10번 은빛날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들은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꾸역꾸역 올라가서 지금 현재 6등급인데 한 4등급까지 가면 한결에 들어갈 소지가 높은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 5점밖에 치르지 않았고 아직 나이가 2살인 6번 알파카는 가능성의 부분에서만큼은 더욱더 점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주 거리에 대한 경험은 사실 없어요, 알파칸이. 하지만 저는 6번 알파칸을 놓고서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막건은 6번, 9번이에요. 6번 놓고 5번 막건이고요. 6번을 놓고 4번과 5번 이런 나피들은 소액으로라도 방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또라이 10번만 은빛나래가 언젠가는 올 것 같은데 이 발주가 안 되고 지선에서 날라오고 그 사람들 소리만 지르게 만들고 아주 속이 상합니다. 자, 서울경마 4경주입니다. 경주에 1000m고요. 10마리 마필들이 주전했는데 한 대가 승부처예요. 의심이 되는 마필들이 몇 마리가 있죠. 3번마 라운킹덤, 5번마 킹플러키, 7번마 굿모닝 퀴저, 10번마 이얼퀸, 승업전을 치는 9번마 비카삭스 이런 마필들이 인기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번 4경주에서 어느 한 마필도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능력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마필들은 아니에요, 사실. 전력의 변화를 보였고 호전된 변화를 보였는데 그것이 단순히 이 마필이 능력이 좋아서 온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경주 편성을 그렇게 만나면서 굉장히 잘 뛴 것처럼 포장이 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마필들이 잘 뛴 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을 보였던 걸음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자신의 능력을 주고 있는 마필, 꾸준하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이렇게 거품에 껴있는 인기마들을 다 까보시고 올라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제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인기권의 마필들을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마필들이 지난번 경주에 선전했던 걸음들이 약간은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그 거품 제대로 한번 걷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한대건만 알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을 주신다면 저 더욱더 힘받아서 현장에서 한번 흥분된 그 목소리로 여러분들 저희가 항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원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이번 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신청하면 하잖아. 사경주니까. 이거 사경주 신청하면 뭐 뒤에 건 다 부산 것까지 다 한꺼번에 날아가는데 뭐 문자 신청도. 문자 신청 대환영입니다. 무통장도 환영이고요. 무통장 계좌번호 바뀌신 거 알고 계시죠? 무통장 계좌번호 바뀐 번호 알고 싶으시면 검빛이나 코리아레스 게시판에 가시면 제 무통장 계좌번호가 바뀌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5경주입니다. 경주는 1300, 국내산 5등급 경주. 고만고만하죠. 실물 비키라이가, 11마리 앞에 출전했는데 다 고만고만합니다. 믿음감을 딱 부러지게 주는 마필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엄마 천년호령입니다. 제가 이 마필은 매번 똥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능력도 없고, 올 수 있을 때 오면 좋은데, 그것도 다는 아니고. 얘가 하만식 기수와 호흡을 맞췄어요. 지난번 언제였죠? 7월 24일 경주에서. 케미가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천년호령은 전형적으로 이런 마필입니다. 죽을 때까지 한 번 싸먹고 한 몇 번 쉬고, 한 번 싸먹고 몇 번 쉬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능력이 없는 마필, 능력 없는 마필을 만났으니, 또 이번에는 그렇게 과도한 인기도 안 끌어요. 능력이 없다 보니까. 다른 마필들 6번마 해답, 7번마 특별스타, 3번마 쏘아라 천왕, 11번마 비키라. 이러한 마필들도 현등급에서 전부 다 기복형이에요. 뛰어들고만 안 뛰어들고만. 쏘아라 천왕이 잘 뛴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결정력이 없던 마필이죠. 해답도 나름대로 기대했었는데 선행을 나가고서 깨진 걸음이고. 7번마 특별스타는 2착으로 승급한 마필입니다. 기록도 개차반인데 능력도 2착 두 번에서 입상 올라왔다면 이 마필도 걸음 없는 거예요. 또 특별스타가 뛰었던 걸음 편성이 센 편성이었습니까? 개편성이었었지? 그러니까 특별스타조차도 너무 과신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번 5경주는 약간의 이변이 나올 수 있는 요지가 분명히 있고요. 저는 엄마 천년호령이 또다시 꼴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다음 경주까지는 천년호령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천년호령은 상당히 이번 경주에 재밌는 막공이 될 것이다. 늦추입하는 실마 비카라이도 있고, 하여간 5번 놓고 좀 구멍을 분산하셔도 인기권을 다 사셨다 하더라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5번 놓고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7마리 앞에들이 출전했고요. 경주리 1300, 약간 좀 우위에 드러난 경주. 그냥 깨질 견성을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번마 용두산 57kg예요. 5살. 아직도 5살인데 국산 5등급에 머물러 있는. 얼마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겠습니까? 좋아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복을 보이다가 나이가 이제 만성이 돼서 얘가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습니까? 근데 굳이 이 마필을 다음 경주에 우승하겠다고 빼는 그런 불찰은 없다는 거죠. 조시가 났을 때는 이런 마필들은 계속 승부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부담량이 57kg인데 부담량이 가중해 줄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이제는. 이미 상금을 땄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승급을 해서 부담량을 떨구고 향익을 해서 좀 놀더라도 더 놀는 마필입니다. 일본 용두산 게이트까지 유리하기 때문에 충만감이라고 보고요. 3번 합작품은 지난번에 이현종 기수가 좋은 호흡을 보였어요. 편성의 약체팀이긴 했지만은 근성 있는 모습, 충막감으로까지 대두가 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3번 보레블루는 늪발동이 걸리는 마필이고 5번 에발로드는 주행 악벽이 좀 있죠. 안쪽으로 기존에 악벽이 있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공은 되지도 않고요. 1번, 3번 인정하겠습니다. 1번, 3번은 최저배당인데 저는 좀 인정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1번, 3번을 놓고 4번만 보레블루, 5번 에바로드, 2번은 세명여신, 이런 나피들은 3복 맞거네. 아니면 아예 대놓고 1번, 3번 놓고 2번, 4번, 5번 3복을 분산해서 공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7마리밖에 안 뛰는데 배당도 없어. 쓰레기 편성이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후반부에 가면 재밌는 거 많아요. 자, 실경주입니다. 12마리 앞필들이 출전했고요. 터질 수 있죠. 이 경주는 터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10번마 친친자는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굳이 두번 설명을 하지 않지만 저는 10번을 놓고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마 스타보나비는 저희가 인기 8위로 팔렸던 지난번 경주 이마피가 가지고 한번 때려봤는데 하필이면 매직키나가 들어오면서 사람 병신을 만들었죠. 4번, 9번 막건도 30배가 넘는 배당이었었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희가 승부경주였었는데 이렇게 잡아먹을 수 있는 마피를 매직킹이 들어오면서 참 깝깝합니다. 게이트 안쪽 조건 1번 게이트예요. 혼자 뛰면 잘 안 뛰고요. 지난번에 레이스가 꼬였다고 보시는데 이청용 교수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따라가면 더 뛰기 때문에 의외로 더 나았었다 말을 하더라고요.
15번 친친장을 어차피 보내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스타보나비가 선행 가겠다고 죽자고 덤비면 같이 죽는 거예요. 친친장이 넘어간다면 중마필이 따라가고 경합하고 그대로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고요. 이 뭐 대왕시는 무난한 모습, 나쁘지 않은 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고 3번 몬스터키는 지난번에 늦취입, 뭐 매번 늦취입을 하는 마필이니까 늦취입을 하면서도 입상이 아쉬울 정도의 정말 파죽의 막강한 추임력을 보였다고 해야 될까요? 몬스터키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버리지 못할 것 같고 4번은 아직 못 살아났고 5번도 마찬가지 6번과 키마 조절의 기술은 조결하고 나면 괜찮다고 해요 말은. 근데 괜찮은데 성적이 안 나와. 좀 깜깜합니다. 이게 유일하게 선의권에서 1번 뭐 10번이 나가면 선의권이 잘 잡기가 편하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는데 매번 그렇죠. 7번 지상비행도 순발력은 가지고 있지만은 최근 경주 좀 따라갔을 때 걸음이 더 나오니까 아마 그러한 작전을 구상할 것 같은데 그래서는 쉽지 않고요. 뭐 다이돌핀은 지난번에 우승을 하고 이번 경주가 승급전인데 저희가 뭐 용두산의 다이돌핀을 정확하게 적중을 성공을 하면서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승급전에서는 조금은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다이돌핀 자체가 좀 뭐랄까요? 결정력이 항상 부족한 마피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피들은 됐을 때 때려먹는 거지 어리버리한 데 때려먹지는 않습니다. 다이돌핀은 승급전에 한번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실버 스페셜러너와 실버 킹어헤드가 끝번을 똑같이 신청을 나오는 마필인데 문제는 실버 스페셜러너죠. 이게 완전 또라이죠. 그러니까 발주 고착하면서 늦바라고 자빠져 누워있다가 직선에서 갑자기 놀라운 탄력을 보인다든가 또 막상 밀고 나가서 선입권에 갖다 붙여놓고 뛰겠지 하면은 또 결국은 걸음이 안 보이는. 그러니까 심승태 조교사도 오늘 만나봤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페셜 러너에 대해서만큼 물어보지 마라. 워낙에 기복이 심하니까 교교사의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말 잘 만들어 놓고 상금 벌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못 뛰고 또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마주한테 다 얘기하고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또 가서 상금 벌고 도깨비 같은 마필이죠. 이게 안 나아지더라고요, 얘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스페셜 러너도 막판에 한 발이 분명히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들어와도 뭐 할 말은 없어요, 사실. 이번 7경주는 레이스를 빠르게 이끌 10번 친친장을 놓고 하는데 일단 안쪽에는 1번, 2번, 3번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10번 놓고 1번, 2번, 3번인데 이 안에서 주력 막건과 반주력 막건을 선택을 볼 생각입니다. 10번 놓고 하겠습니다. 10번 놓고 1번, 2번, 3번 한 대건 관심 가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8경주입니다. 10마리 마피디에 출전했고요. 재밌죠. 상당히 경주가 좀 재밌게 좀 짜여진 경주고 능력마라고 부를 수 있는 마피는 딱 벌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인기권은 있죠. 2번 카원, 4번 가을의 전설, 5번 스모키 베일, 6번 정한킨, 7번 허니버터니노, 9번 왕의 대로는 좀 밋밋하게 팔릴 것이고요. 이러한 마피들이 좀 인기권이에요. 과연 인기권을 얼마만큼 믿을 수가 있을까? 경주 거리에 대해서 이 1700m를 경험해보지 못한 마피들이 5마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한 대거는 경주 거리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이 마피는 분명히 계속적으로 기수가 좋다고 했던 마필이다. 마필의 걸음도 나아졌고요.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 내용도 좋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한 대건 제대로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모르면 막건 사기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그 마필도 절대 믿을 수 있는 축은 아닐 겁니다. 어떠한 마필도 믿고 계시더라도 한 대건의 음성을 참고하신 다음에 결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감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 대건의 메인 승부처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이 있는 경주고요. 자신에 대한 성적까지 나아주기를 기대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 8경주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9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1등급 경주예요. 1등급 경주 치고는 상당히 좀 어렵게 좀 짜여진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출발 투표를 상당히 20 몇 마리 했었죠. 다 떨어지고 다 출전 안 하고 조경 안 하고 뭐 사연들이 좀 많아요. 이러한 경주를 편성을 승부처로 삼을 때는 나름대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전개가 중요할까, 능력이 중요할까, 아니면 내가 보는 시각이 틀렸을까? 왜냐하면 이미 경주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능력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최상위 군의 마필들입니다. 기본적인 뛰는 걸음 자체가 좋은 마필들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도 정말 능력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진급의 마필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데 배당 자체도 먹을만 하고요. 그리고 배당뿐만 아니라 한대건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승부처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고 따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 경주가 어떤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 그 마필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 확신 한대건이가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10경주입니다. 7마리 앞에도 출전했고요. 아까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번만 에이스 러너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뭐 편성으로만 본다면은 뭐 7마리인데 짜임새가 있어요. 이 경주가. 일단 2번만 에이스 러너, 그리고 3번만 최강자, 4번만 그레이스티, 5번만 무적의 챔프, 6번만 등지기. 한 5-6마리가 도전이 가능한 경주이기 때문에. 톱3는 뭐 공백기 있으니까 지우겠고요. 에이스 러너 설명해 드렸고, 3번 최강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정말 발군의 순발력. 원래 순발력이 있던 마필이죠. 근데 선행을 가서도 계속 덜미가 잡혔는데, 1600m라서 그런지 버텨요. 그냥 부단장이 올라갔는데, 글쎄요, 이게 버틸 수 있을까요, 이제? 호나 3등급인데. 지난번 경주와는 편성이 많이 바뀌었죠. 자, 3번 그레이스 시티는 선 추입이 다 되는 마필이고요. 기본적으로 최범현 기수가 이 마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강자 보내놓고 어차피 엎어치기예요. 잡아낼 수 있냐 못 잡아내는데 제가 봤을 때 4코너 전방에서 3번 최강자를 넘어서기 위해 전부 다 애를 쓸 겁니다. 그레이스 시티 버릴 수 없고. 자, 추모감은 5번 무적의 챔프를 봅니다. 이 마필이 지난번에 뭐 3번 그레이스 시티는 문화일보에 나갔었고 무적의 챔프도 그냥 문화일보에 나갔었는데 좀 무리했죠. 게이트 안쪽에서 선행을 받아내면서 선두권에 가담을 했다가 이 마필은 좀 중간에 참고 있다가 외곽에서 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전 미스였었죠. 그렇게 참고 타면 한 발을 더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견뎌력이 있다고 봅니다. 충막감은 5번 무적의 챔프. 6번 듬지기는 저희가 지난번에 뭐 어쭈구리와 함께 동반 입상을 하면서 조금은 좀 아쉬움 남는 경주에 등했지만 적중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정도의 상태이지 이것도 좀 워낙에 뛰었다 안 뛰었다 뭐 48초 또 스타일이 승급전에서는 좀 전력 아끼는 편이라서 의심은 갑니다. 최강자와 함께 선행 다툼을 벌일 7번마 청상의 별은 선행을 나서면 띄워주는 마피다 보니까 경합성으로 가져갔을 때는 자병할 소지가 있고요. 청상의 별이 선행을 최강자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게 아마 키를 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선위권과 추위권에 도전하는 마피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5번 무적의 챔프 놓고 할 생각이고요. 4번, 2번 이 두 번의 마필만 공략하겠습니다. 자, 5번 놓고 4번, 2번, 5번 놓고 2번, 4번 두 번의 마필만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한대간의 초특급 메인 승부처예요. 오늘 일요일 경마에서 가장 자신있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이 좋은 말 안쪽 말입니다. 호경주입니다. 이번 필라니케를 안쪽 뒤에 센터퍼가 없어서 단독 선행이 있었던 만큼 충막감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3번은 아메리카 드림은 앞에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2번 놓고 3번, 4번. 안쪽 2위는 필라니케. 박영주 한가운데서 5번 히트포 하경주입니다. 이번 사르니비는 전번 편성이나 이번 편성이나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충막감입니다. 11번만 강제가 이기려는 투지가 강한 납치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쪽에 2번 놓고 사르니비. 11번. 바깥쪽에서 이 경주를 생각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망고 주스, 망고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 망고가 들어온 지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뭐 이거는 어차피 보면 떠도는 풍문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망고는 일본어로 말을 하면은 망고 그러죠, 일본 사람들이. 이게 망고가 뭐냐면 이 여성의 음부를 가리키는 비속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망고라는 마필은 일본에서는 여성의 성기를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가 망고라는 마필입니다. 망고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잘 좀 거부하는 맛도 없어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망고라는 음식 자체가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았었고, 뭐 이건 아까 풍문이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이 마필이 오겠지, 당연히 이게 오겠지, 이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망고처럼 소개 내용으로서는 다른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만인 것 같지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마필. 그리고 이 마필을 똑같이 보지만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의 경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시각으로 봐서 이 마필을 봐야지만 적중할 수 있는 경주라는 겁니다. 조금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대건은 이번 11경주를 일요일 경마의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삼아봤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고요. 마지막 경주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길이 어떨지 저 역시 상상하고 있습니다. 저 열심히 배팅해왔던 사람이고요. 배팅을 해서 마지막 경주까지 올인이 됐을 때 그 기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성과가 있길 바라겠고
마지막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의 하이라이트 승부처 11경주는 꼭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부상경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경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고요. 국내산 5등급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뭐 어지러운데 뭐 그렇게 어지럽지도 않아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될 마필이 바로 이 구마 투투 랩터입니다. 데뷔한 이후에 3착, 2착 우승, 뭐 골고루 종합 선물 세트죠. 예, 순위권에 진입했고 입상했고 또 우승까지 순서대로 착착 올라오고 있는 투투 랩터가 1200m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승급전이긴 하지만 투투 랩터가 데뷔한 이후부터 보여준 걸음이라고 한다면 뭐 선행이면 더더욱 좋고요. 추위권에서도 근성을 보여주는 마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뭐 투투랩터는 뭐 충막감으로 놓고 공략해야 될 것 같고. 네, 도전한 마필들이 뭐 2번마 원더풀 휴머. 자, 이 마필도 데뷔전 때 우승을 했죠. 예, 걸음발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출발부터 4코너까지 바깥으로 기대는 현상 때문에 주의를 받았고요. 발주가 안 빨라요. 발주하고 나서 계속 바깥으로 그냥 기대버리죠. 그래서 계속 후미권에서 바닥권에 취입을 했던 마필인데, 뭐, 걸음발 자체는 나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경주를 풀어가기가 좀 쉽지가 않죠. 이게 또 이러한 마필들이 선입권에 가담을 시켜버리면, 의외로 삐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걸음이 더 안 나올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한 요소는 있지만, 견뎌력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3번 불꽃놀이는 데뷔전 때 삽질거리를 하더니, 전 데뷔전 때 그냥 올 줄 알았거든요. 역시나 잠재력을 드러냈습니다. 선두권에 나서니까는 걸음이 더 나오는 모습을 보였었고, 발주가 뭐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니지만 자신이 풀고자 하는 경주 거리 또 걸음발 자체를 보면 상당한 경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불꽃놀이도 향후에 보여줄 걸음이 더 많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5번, 6번, 7번, 8번은 그렇고 10번 거위의 꿈 딱 거기까지죠. 이 1200m에서는 상당한 근성을 보여주는 마필이고요. 선입권에 전개가 되는 만큼. 자, 문제는 이제 외곽으로 밀린 상태에서 57kg의 중량이에요. 승급할 소지가 상당히 높은데, 우승하고 싶겠죠. 우승하고 가는 게 좋은데, 우승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서 전력을 아낄 수가 있지 않느냐. 아주 뭐, 유연망에 태워놓고 장난질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선입권에 가담이 되는 만큼 가능성 열어놔야겠죠. 자, 실버 댄싱 스타. 자, 이 마필이 지난번에 대상경주에 출전했을 때 다들 콧방귀도 안 꼈죠. 야, 이게 되겠어? 1등급 마필들 뛰는 데에 나와서 국산 5등급 마필이 왜 나와서 저지랄하는 거야? 페리드 포머로이가 삽질거리 하면서 5등급 마필이 3착을 하는 또 기염을 토했습니다. 뭐 다른 마필도 마찬가지고요. 그 데인스타는 기본적으로 자기 걸음을 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드러난 전력상 선행이 더 나은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실패할 소리가 높다는 이번 경주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스마트마인도 마찬가지고요. 부상경마 1경주는 저는 그래도 이 9번 투투 랩터를 놓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9번을 놓고 하는데 뭐 2번, 4번, 10번 세 번의 마필이 다 좋습니다. 마필이 기본적인 얼음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마당판에 움직임도 한번 보고 애들 또 어떻게 걸어다니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결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9번 놓고 2번, 4번, 10번 세 번의 마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상경마 2경주입니다. 한 달간의 첫 번째 부상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죠. 네. 눈에 보이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고 또 눈에 안 보이는 가려져 있는 마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인기권의 마필들을 보면 1번마 최강 오피서, 뭐 3번마 아델의 진주, 뭐 인디언 치프, 뭐 7번마 반지의 전사, 8번마 모닝파크, 뭐 이런 마필들이 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체크는 어떻습니까? 자, 1번, 3번, 6번, 7번, 8번 이 5마리 안에서 끝이 내야 되는데 이 7번 반지의 전사가 이제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죠. 이 계속 물 먹으러 가는 마필입니다. 이 코너에서 외곽으로 급사행하는 모습 때문에 사전 동안에 한 번의 우승이 있었지만 뭐 단 한 번도 인기를 안 끌었던 적이 없을 정도로 걸음발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문제는 사행이죠. 이렇게 사행을 계속하는 마필들은 안 고쳐지면 가서 좀 얻다 갖다 팔아버리든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난 7월 1일 경주에 우승을 하고 나서 상습적인 주행 불량으로 출전 정지 4개월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쉰 거예요. 자신이 의도하고 쉰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너 자꾸 삐지니까 안 되겠어 불화해서 강마 팬들 돈 그만 빨아먹고 쉬어. 그래서 4개월 쉰 거예요. 주행검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실전에만 가면 그지랄 연병을 하니까 가장 좀 이게 변수 요인이 되지 않을까. 능력으로는 뭐 안 될 것도 없죠. 그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다른 마필들을 저는 이렇게 좀 불안한 악벽이 있는 마필들은 충분한 공략을 잘 안 하죠. 저 역시 뭐
현장에 가서 고민을 해보겠지만 솔직히 배팅하고 싶은 마필은 아니에요. 다른 마필을 놓고서 한 대고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있는 경주고요. 사연이 있는 만큼 충분히 해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경주 한장은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예정대로 시원하게 한 방으로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뭐 이거는 뭐 최강팀 선발 뭐 그런 거죠. 예. 금요일 날은 오픈식, 기수 오픈식 경주였고, 이거는 최강팀. 그러니까, 마방이 어느 마방이 가장 우수한 마방이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뭐 여러분 중요하지 않고요. 능력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투데이는 데뷔한 이후에 파죽의 2연승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지난번 경주 때 이 서미트 데이라는 마필이 1번 게이트, 대상경주 출전하고 나서 당연히 선행을 갈 줄 알았더니, 사마 투데이, 김혜성 기수가 기승한 투데이가 선행을 나가버리니까, 서미트 투데이가 경합도 안 하고 그냥 제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서승훈과 김혜성. 네. 아무도 모르지 뭐. 그건 누가 알겠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서승훈 기세가 좀 실망스러웠어요. 좀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일본 투데이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선행열수를 할 때나 뭐 따라갈 때나 뭐 어디 하나 걸음이 나무랄 데가 없는 모습을 보여줬고 경주거리가 1400이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저는 걸음발 자체가 있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투데이는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거리에서 조금 더 강점을 보이고 있는 오마 골드하 그리고 현 등급에서 걸음이 터진 사마 골드선 이 두 마리의 마필이 가장 우선순위겠죠. 마필의 걸음 자체도 좋고 특별하게 부담량이 올라간 56km 오마 브라하도 거리를 줄였기 때문에 아예 무시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마가 뭐 5번을 놓고 팔릴 수도 있겠지만 뭐 투데이는 제가 봤을 때는 충마가 아니라고 보고 1번 놓고 뭐 4번, 5번 두 마필 중에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감량 혜택에 있는 마이너스 3.5km의 미스블루 선유권에 가담을 한다면은 2변 정도는 가능하지만 전력상으로는 약간 좀 미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3경주는요, 그렇게 어려운 경주 아닌 것 같아요. 1번 놓고 4번, 5번 두 마필 중에 주력과 방어를 선정하신다면 능력 있는 마필들이에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4경주입니다. 부산경마 4경주 1400m 10마리 마필들이 출전했죠. 뭐 때릴 마필들보다 지루 마필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최윤경 기수가 기승을 해서 걸음을 제대로 이끌어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직선에서 채찍을 제대로 못 대면서 카우보이 캡틴이 졸전을 펼쳤는데 편성상으로 뭐 안 될 것 없죠. 해볼만한 편성이고. 가보스타가 11월 11일 경주에 주행이 좀 매끄럽지 못하면서 주행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날 주행 지정받은 것을 또 소화해 냈는데 이게 좀 바깥쪽으로 심하게 기대입니다, 말이. 그래서 자꾸 채찍을 대면서 이제 독려하는 스타일인데 기대지만 않았다면 아마 명마로서 선정을 했을 마필이에요. 19조에서 동반 출전을 한 이 황제의 탄생과 함께 경주를 아마 이끌어주는 게 좋죠. 가부스타 입장에서는 헤아를 끝까지 방해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겨낼 수도 있고요. 헤아를 보내놓고 따라가서 압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의 전개는 좋은데 좀 악벽이 있는 것이 좀 단점이라 할 수 있겠고. 오마 콰이어트 랩터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이 발주 능력에서만큼은 이미 내놓으라 할 수 있는 순발력도 보유했고요. 이 골마경으로 휴양을 시작해서 근 1년 가까이를 휴양을 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긴 하는데 57km, 1년 동안 쉬었던 마필이 57km. 왜 이런 말을 뭐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건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6번마 헤아가 발주가 빠르긴 하지만 예전에 콰이어트 랩터가 휴양하기 전에 걸음을 보면 순발력이 상당히 빠른 마필이죠. 경합성으로 펼쳐질 소리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헤아도 상당히 좋죠. 지난번에 제가 좀 간과했다가 선행을 나서면서 걸음의 여유발을 보였던 그 선행 나서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는 마필이에요. 또 유현명 기수가 그걸 잘 알고 있죠. 이것이 선행 아니면 답이 없다는 것을. 콰이어트 랩터가 아니면 이번 가보스타가 선행을 괴롭힐 수준이 있지만 이번 헤아에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최근의 수성도 그렇고 선행을 나서는 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뭐 황제의 탄생은 뭐 이제는 뭐 전력이 안정화가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월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충막감으로는 전개가 자유로운 지금 황제의 탄생이 채찍발 제대로 한번 받을 소지가 높고 10번 바이어블루는 제가 지난번까지 한번 노려봤는데 얘는 무슨 맛이 간 것 같아. 지금 현재의 상태가 완전 썩었어. 썩은 느낌이고 뭐 3번 다크테리어가 승급전인데 뭐 승급전이 되겠습니까? 상대도 강하고. 그래서 이번 4경주는요 뭐 국내산 마필이긴 하지만 국내 마필을 두두를 출전시킨 가버스타와 황제의 탄생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편성을 만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7번 황제의 탄생을 놓고 1번, 2번, 6번 이 세 마리 안에서 때리고 맞히는 맞고 선정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변이 나온다면 오마 카이어트 랩터가 1년간의 공백기를 가지고 있지만 발군의 순발력에 적정 거리이기 때문에 영화필까지만 현장에서 한번 컨디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마음속에서는 뭐 7번에 1번 막건이 좀 더 포커스로 맞춰보는데 현장 가서 결정해보겠습니다. 7번 놓고 1번, 2번, 6번 세 마리 앞필 조금 더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영마 5경주입니다. 한대원의 부상영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의 앞필들이 출전한 약간의 좀 혼전 가능성이 있는 경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10경주입니다. 초반 6번 쉬는 고수 그리고 안쪽에서 4번 10경주입니다. 한번 슈퍼스토어. 두번 선행매트에 따라 뭐 경주대의 거리를 하자면 굉장히 있습니다. 소마치 안트가르는 굉장한 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놓으면 쉽지 않으면 근성이 돋보이는 맞기 때문에 그렇지는 없습니다. 10번 잔트가르 10번 잔트가르 8번 슈 4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2번 코리아킹 5번 부상님은 4경주입니다. 이건 무적시간도 꾸준하게 뛰어줘요. 선두로 진입했습니다. 뭐 코트윙이 많이 좋아졌네요. 선두는 9번 코트윙입니다. 2번 3마신 정도 많이 거리 차는 좋아졌어요. 8번 9번 8번도 많이 팽팽합니다. 9번 8번도 많이 팽팽했고 2등급 경주예요. 네. 지난번에 잘 떴으니까 이번에 잘 뛰겠지. 그러한 맹신이 2등급 경주에서는 엿먹으라고 항상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노려봤던 마필 중에 성적이 굉장히 안 나왔던 마필이 있어요. 자, 성적이 왜 안 나오는지 이유를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마필을 다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다른 여타 마필들 팔리는 마필들이 많죠. 1번 스텔스가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팔리는 그림이고요. 7번 소울블레이드, 뭐 9번 마 중앙대예, 10번 상성주니어, 10번 원일주죠. 원일주는 그렇게 많이 안 팔리겠네. 10번 리얼리킹, 뭐 이런 마필들이 다들 조금씩은 인기를 끌고 뭐 과도한 인기를 끌는 마필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마필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노려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 5경주는요.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예정대로 시원하게 한번 한 방으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상양마의 승부처는요. 이변이 많아요. 네, 그래서 배당 쪽으로 한번 포커스 맞춰보겠습니다. 자, 부상양마 6경주입니다. 경주는 1401등급 경주 8마리 마필들이 출전한 출전 두수는 8마리밖에 안 되는데 이게 박진감이 상당히 넘칩니다. 예, 상당히 좀 재밌는 경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크스트라이트는 지난번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가서 선행을 실패하면서 거림이 안 나왔었고 이 마필이 질병을 앓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한 능력 마필이었었죠. 선행이 쉽지가 않으니까 이번 경주가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말차폴트는 뭐 좋아요. 뭐 이제 뭐 거의 대표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30점 와방에 떠오르는 태양이죠, 태양. 16전 동안에 10번의 우승과 3번의 입상만 보여주는 것만 하더라도 능력이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에는 깜짝 놀랐었죠. 솔직히 말해서 뭐 그때 뭐였습니까? 코리안컵 대상경주에서 선두권이 무너지니까 한 발을 더 썼고요. 가능성 열어놔야 되겠죠. 빙고라지 안 되고 3번 메인스테이 이나필도 좋아요. 이 정도로 뛰었나? 그 전에 유현명 기수의 메인스테이가 한번 못 뛸 때 채찍을 놓치면서 걸음이 안 나왔었고 10월 16일날 지난번에 오또오또이 보내놓고 잡아내는데 걸음이 예술이었었죠. 충분한 걸음 마이너스 2.5kg 감량까지 있다면은 굉장히 충분히 있고 문제는 이 오브마 페레디오 포모로입니다. 코리안 컵에 출전을 해서 선행을 성공을 했었고 지난번에 오또오또이보다 발주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또오또이를 보내줬다고 해서 얘기들이 참 많았던 경주입니다. 지나간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페레디오 포모로이가 순발력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1400m에서는 페레디오 포모로이가 상당히 강하죠. 선행을 나서면 더 뛰어주는 마필이니까 5번 마필은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서울블릿은 약간은 좀 밀리는 맛은 없지 않아 있는데 부담감도 올라갔고 최근에 수성이 좀 살아났기 때문에 아예 무시 못하겠고 7번 슈프림 매직이 정말 안 뛰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마필을 안말 특별경주였었죠. 지난 대상경주에서도 놓고 한번 해봤는데 이 타이밍을 자꾸 못 잡는 마필인데 만약 4kg 감량에 거리를 1400을 내려왔단 말이에요. 1400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슈프림 매직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능력마들의 경주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이 뭐 직전에 덮칠 소지도 상당히 높고요. 오마 페레드 포모로이가 레이스를 상당히 빠르게 이끌 수가 높아서 아마 이게 5번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을 것 소지가 있습니다. 2번만 마찬 못하니까 4번만 메인스테이가 더 팔릴 수도 있는데 저는 5번을 놓고 4번만 메인스테이 2번만 마찬 볼트 딱 두 마리만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뭐 2번이 나온다면 6번만 서울블리 정도
현장에서 배당판을 보고 끝까지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배당도 없는데 구멍도 늘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소한의 구멍을 가지고 한번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놓고 2번, 4번 두 마리 앞을 말씀드리면서 한대건 정리하고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예상이에요.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예상까지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주가 의외로 배당이 짭짤하면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부상이면 현장 승부용주가 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음성 예상 문자는 너무 늦었잖아. 음성 예상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서울과 부산 모든 경주의 예상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부경주 한 번 더 공지해드리고 마무리 지을까요? 역시 일요일 경마는 짧아. 토요일 경마는 긴데 일요일 경마는 짧습니다. 왜? 내가 많이 지쳐있나봐. 토요일 찍었어. 죄송하고요. 그래도 할 얘기는 다 했잖아. 좀 빨리 해서 그렇지. 자, 한 대는 승부처 말씀드릴게요. 4경주, 8경주, 9경주, 11경주, 4, 8, 9, 11. 그리고 부산 경마는 2경주와 2경주, 5경주 승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요일 경마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예요. 11경주.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 드리겠습니다. 일반 승부처도 4, 8, 9도 당연히 들어줘야지. 대방송 타를 공짜로 보면 안 들어줄 거야. 여러분들의 멋진 용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기 들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음성, 문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